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경기는 역대급으로 최악인 상황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주식은 왜 신고가를 찍고 있는지, 집값은 왜 계속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정말 미쳤다는 표현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상승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상승폭 또한 매주가 지나갈 때마다 상승폭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상승폭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하기도 말이죠. 또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누구나 지금 시장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은 인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서울 집값은 버블이라는 인식이 생겨 급격한 하락을 경험할 수도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서울 집값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은 서울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중에 있으며, 미국의 경우도 주식은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계속 핫한 트렌드로 불려지고 있는 AI 경우에도 진작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어 역대급 상승률과 역대급 최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왜 경기는 역대급으로 최악인 상황인데 자산은 왜 급등을 하는지,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부터 구독 서비스와 유료 댓글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 영상 내용이 좋았거나 라뮤나에게 커피라도 사주시고 싶으시다면 이것도 꼭 관심 부탁드리고 바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경기는 역대급으로 최악인데 증시, 부동산은 왜 상승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을 본다면 한국은 작년부터 역대급으로 저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1분기만 마이너스가 나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며, 역대급 성장률 추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한국은행에서조차 1분기 역성장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낮게 나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위험성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렇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대폭 하락 조정을 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은행에서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무려 0.8%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 이하 0.8%로 나온 것은 08년,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때 0.8%로 나온 것인데, 그것하고 지금 경제 상황하고 동등한 느낌으로 한국은행은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전과 같은 경제 성장률이라도 체감적으로는 지금이 더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본다면 경제가 나쁘다는 기사는 많이 존재하지 않고, 올해 전 세계 증시 한국 코스피 수익률 1위, 불타는 서울 집값 지난주만 0.43% 상승으로 7년 만에 최고 상승률 기록, 이러한 기사만 주구장창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상황을 본다면 주식이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경제가 좋았을 경우였습니다.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 아닌 그 이상의 성장률을 계속 분기마다 갱신을 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기 때문에 증시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했었었는데, 이게 2022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산의 가격과 실물 경제가 따로 노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간단하게 해석을 하자면, 돈을 계속 찍어서 풀었기 때문에 증시는 계속 오르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고, 경기 침체가 와야 하는 상황 속에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무언가가 발생을 하여 이상한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디테일하게 말을 하자면, 코로나 이후 돈을 너무 많이 풀어버리면서 물가 또한 상승하게 되었고, 물가 상승 속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어버리면서 더 높은 물가로 인하여 전 세계는 동시다발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게 되어버리니 당연하게 끌어올랐던 자산의 가치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고, 거품은 식을 수밖에 없었지만 어느 정도 이게 지속이 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 그게 바로 경기 침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2022년부터 돈을 풀기 시작하게 됩니다.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물 경제를 좋게 만들기 위해 돈을 풀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푼 것은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AI 등장이 그 시작이고 말이죠.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돈을 풀었지만 그 돈을 풀었던 돈이 골고루 시장에 유입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AI로만 돈이 흘러가게 되어버려 AI 관련 주식들의 자산만 급격한 상승이 나타나게 되었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제조업, 리테일, 의류, 화상품, 화학, 이러한 산업들은 유동성이 공급이 되지 않아 실물 경제는 여전히 나쁜 상황이 연출이 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 주식시장에서도 시가총액이 높은 비율이 높은 자산의 상승만으로도 주식은 상승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 주식의 상승은 실물 경제하고 갭 차이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이 계속 오르게 되니 지표 또한 착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식이 오르면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자산도 증가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소비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증시가 이전처럼 평균 10% 이렇게 오른 것이 아니라 1년, 2년 사이에 연속적으로 20%가 넘는 지수의 상승을 보여주었으며 AI만 따졌을 경우에는 10배, 15배, 20배 이러한 식으로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 큰 부를 누릴 수 있어 소비도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러니하게 소비에서도 양극화가 발생을 하여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못한 서민들이나 자산이 많지 않은 서민들의 경우에는 소비를 못하는 상황, 투자에 뛰어든 자산이 많은 투자자들은 더 큰 소비가 발생하는 상황이 이렇게 소비에 있어서도 부유층들의 소비만으로도 지표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 지표는 좋게 나오면서 미국 경제는 견고하구나 하는 모습을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어 돈의 쏠림이 미국에 지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돈을 풀었던 정부가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중앙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내는 나쁜 돈이 자산가들의 자산만 부풀려 경제 위기 탓에 빈부격차만 커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지금은 착시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경제가 아무리 나빠도 증시는 계속 오르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된 상황은 이전에도 그랬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되었다면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경제가 무너질 때마다 돈을 마구 풀어내는 게 왜 가능할까? 이러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의 비밀은 경제 성장률에 있는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가게 되어버린다면 돈을 풀어도 좀처럼 물가가 오르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내수시장이 죽었을 경우 불황형 흑자로 당장은 환율의 변동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돈을 계속 풀게 되면 12개월, 18개월 이렇게 흐른 뒤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환율의 변동성도 무척이나 커지게 되어버립니다. 즉 돈을 풀어버린다고 경제, 실물 경제에는 바로 타격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푼다고 언론에 공포를 하게 되어버린다면 투자자들은 정부가 돈을 풀지 않아도 자산에 미리 반등하여 더 빠르게 자산을 상승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 자산의 상승으로 투자자들의 소비는 증진을 시킬 수 있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부는 경제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12개월, 18개월 사이에 어떻게 해서라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생명줄을 연장시키기 위해 돈을 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직설적이고 단순한 원리이기도 한 경제 위기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말이죠. 이러한 것을 미국 연준 파월은 당연하게 알고 있고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가 상승을 두려워하면서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하라고 하더라도 안 하면서 시장에 더 유동성을 공급을 방지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산의 상승은 자산의 상승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물가가 상승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유동성 공급은 자산을 더욱 버블을 만들고 돈을 계속적으로 풀었을 경우 풀지 않았을 때보다도 더 큰 안 좋은 상황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또 궁금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식이나 부동산의 자산이 오를까? 이게 가장 궁금할 것인데 지금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6억 원 이상 대출 금지도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규제를 시도하고 있는 중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렇게 많이 돈을 풀었기 때문에 자산의 급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로는 근본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가 없으며 돈을 많이 풀어버린 대가가 환율에 반영이 되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한다면 그때 자산은 하락하게 될 것이고 그 전까지는 조정을 하면서 상승폭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